예산안은 큰 화제도 안 되는 것 같고 정쟁에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예산 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들이 뭐 내년도에 집행될 중요한 예산이니까 좀 여야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아서 네. 좀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가 결국 사퇴를 했고요. 네.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좀 좁혀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여기 일단 신지호 의원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이 처해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예. 건데 이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위험성도 크지만 네.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이것이 얻는 그 수확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은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켰을 때 최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했을 때 가장 약점은 뭐죠? 정치 무경험자. 예, 지금 그렇죠. 당내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얽히고 설킨 그 남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해내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치적 경험, 식견 그다음에 주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정치 초짜인데 그걸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네.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초반에 기웃동거리고 다 망가질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 저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요? 예, 그리고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에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 그런데 특별히 그 설전에서 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특별한 실언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자들로부터 엄청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처신과 관련해 갖고 이렇다 할 하자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예. 그거는요 예비 정치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예비 정치 수업을 국회에서 엄청난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데 반면 이제 그거는 현실 정치는 아니고 지금 총선을 앞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와서 이제 당의 뭐 상황 관리만 하는 비대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총선을 좀 지휘하는 판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가 만약에 발족된다면 이 승패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갈리는가? 한동훈표 정치 혁신 네. 이런 어떤 그 액션 플랜을 갖고 와서요 국민들에게 새 정치라는 건 이런 거다. 네. 정치 초짜지만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반드시 할 거다.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거 보면요. 네. 엄청난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들을 많이 해냈거든요. 경제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거 공약부터 시작해갖고 예.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뭐 권한이라든가 특권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니까 한동훈표 정치 혁신. 그러니까 정치권에 어떤 부채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국가기관 중에 국회가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잖아요. 정치인 보면 다 그냥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뭔가 상쾌하고 유쾌한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동훈표 정치혁신. 여기서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디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당내의 어떤 반발을 좀 수습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게 일단 1순위일 것 같은데 가장 반대하는 이유로 꼽는 것들이 윤 대통령 최측근 아니냐. 네. 그래서 심하게는 좀 대통령 아바타다.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북한은 김주애 이런 것처럼 뭐 네. 후계 지도자로 내세우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앞에 부분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김주애로 비유한 거는요. 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소치다. 예. 어떻게 비유할 게 따로 있지 거기다 갖다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북한 그 세습 체제 비유를 하느냐? 아니 전 진짜 어이상실해요. 네. 그 발언 보고 예. 그 발언자 이름 제가 굳이 발설 안 하겠습니다만 네. 한마디로 깜냥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금 어이상실이다.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서 누군지 얘기는 안 하셨는데 뭐 다 보고 계실 예. 것 같고요. 아바타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하신다고요? 아니 보자고요. 아바타인지 아닌지는요.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은 일주일 사이에 그게 드러날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8일 본회의 때.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 그게 2020년 3월에 최강욱의 고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투입돼 갖고 2년 이상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근데 그거를 예, 특검도요. 야당이 그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야당이. 그럼 최강욱도 특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이제 고발한 네. 최강욱 전 의원이. 그리고 이게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그건 총선 앞두고 매일.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인데요. 그러니까 그거의 예외. 예. 이번 특검법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갖고 매일 국민 앞에서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 브리핑하겠다. 그러면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건희 총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이 그걸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거기서요. 한동훈 표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좀 있다라고 보고. 아, 네. 어떤 솔루션인가요? 이런 거죠. 아니, 니네 정권에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우리는 수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하필 요런 때냐.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총선 끝나고 하자. 그리고 특검도 니네들이 뭐 최강욱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은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네.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그래갖고 특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바타인지 아닌지는요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저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6.29 선언 1987년 네. 그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 대선 후보의 작품이지만 최근에 와서 그 역사 보면 진실공방이죠. 사실은 전두환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뭐 노태우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하여간 한동훈 장관의 평상시 스타일이나 이거 봐서 오히려 저는 그 친분 관계라는 것이 이 당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오히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그렇죠. 할 말을 하는 비대위원장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이 네. 본인 의사는 안 묻고 지금 당에서 네.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본인은 좀 할 생각이 있습니까? 요새 좀 들어보신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니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요 예. 당사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변돼 가지고 아마도 이제 정치 참여의 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김기현 전 대표가 급 사퇴하고 상황이 이렇게 급발진하니까 예. 본인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좀 뭔가 의견이 모아진다면 네. 한동훈 장관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세요? 그래서요 오늘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연속 회의를 하는데 예. 지금 이른바 이게 모양새를 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유는 뭐 한동훈 비대위를 선호하는데 비유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별로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근데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갖고 아예 한동훈 비대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동훈 신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한동훈 신당까지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해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나은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거 때 되면요. 배지들은 오로지 내 공천의 유불리를 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를 조금 더 거당적으로 띄우기 위해서는요. 이른바 공천과 관련해 갖고 공정한 무슨 기준을 제시해서 이른바 친윤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한동훈 비대위가 뭐 어떤 점에서 자기에게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그냥 용산의 그러니까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공천 내려꽂는 게 아니고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제 당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예.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과 실패 그거는 한동훈표 정치 혁신에는 공천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하태경 의원 주장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비대위로의 전환을 계속 주장했던 네. 분이기 때문에 그때 뭐 비대위로 갔을 경우에 원희룡, 한동훈 이런 분들 언급을 했는데 네. 조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왜냐면 음. 비대위 전환도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좀 급박하게 지난주에 빨리 사퇴해 버릴지는 몰랐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중에 선거 국면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냐. 너무 조기 소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정치는 그 상황 조성된 상황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스케줄대로 갈 수가 없는 게 정치입니다. 조성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면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가 아주 급작스러웠잖아요. 원래는 본인이 불출마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되면 이제 한동훈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른다 이런 그림이었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빠그라지고 김기현 전 대표 급사퇴하면서 이런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거 피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일단 오늘 그 원내외 당협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좀 중요한 분수령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직 국무위원이다 보니까 뭔가 좀 후임을 좀 내세워야지 좀 당에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냐 이런데 그렇죠. 사실 어제 원포인트 개각했을 때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 장관은 왜 또 빠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총의가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그 원포인트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용산의 지령이다 하는 게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 시그널이냐? 아, 용산 그러니까요. 시그널이야.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요 오늘 그 연석회의 결과라든가 적어도 요번 주까지는 이 당에서 어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네. 의견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그 추이를 좀 관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일단 뭐 별도로 이제 계속 장관 일정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요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 군 복무를 하던 중에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이 있는데 이 어머니랑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막 아들과 눈이 뭐 닮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눈물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행보하는 거다. 예. 뭐 정치인의 눈물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안 어떻게 나오는 보셨어요? 눈물이 억지로 나오나요? 예. 안 나오는 눈물이 뭐 안약 넣은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런데 네. 저거 보니까 정치인의 소질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감성 정치가 가능하겠구나. 네. 감성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는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고 표를 모을 수 있는 거는요. 그런 컨텐츠보다는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요. 그런 점에서 저렇게 일부러 의도된 눈물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런 데서 눈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특수통 검사하면 냉혈한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 저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기도 하구나 그런 점에서는 소질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그냥 자질이 있는 거다. 네. 뭐 정치적 행보였다기보다는